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거는 제가 타이완에 대해서 점성학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미국하고 중국이 만났고 거기서 타이완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시진핑이. 그것도 트럼프에게. 2017년도에 중국에 갔던 때를 비교하면 너무나 달라진 두 사람의 위치죠. 그때만 해도 그 자금성까지 열어서 황제처럼 대접을 해줬었어요. 시진핑이가. 그런데 오바마 왔을 때는 카펫도 깔아주질 않았었어요. 그러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타이완의 문제는 뭐냐? 생일로 칠 수 있는 날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1912년 1월 1일로 보는 점성학자들도 있고, 중화민국, 그러니까 Republic of China, 그러니까 줄임말로 말하면 ROC예요. Republic of China. 그래서 중국 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출발한 날이 이날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청나라 붕괴 이후 중화민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날짜를 생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대만 정부가 자신들의 역사적 시각점으로 연결하는 차트예요, 이게. 그래서 현재 대만 정부는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연속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차트를 많이 사용해요. 중국 대륙 시대의 시작도 되고 중화민국 정통성도 되고 국가 이념과 헌정 체계의 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특징은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라는 성격이 강하고 현재 대만 자체보다는 중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날짜죠. 이 날짜가. 그리고 또 다른 생일로 보는 날짜가 1945년. 이것은 전쟁이 끝나고 일본 통치 종료 후에 대만이 반환되었을 때 10월 25일 날짜로 봐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대만을 통치하는 것을 끝낸 이후에 중국 행정 체제 아래로 들어온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시스템 전환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차트를 쓰기도 해요. 현재 대만 통치 구조의 실제 시작으로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특징은 이 타이완은 섬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의 운명이 시작된 어떤 하나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정부의 타이페이 이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다른 생일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날짜가 지금 타이완의 모습과 제일 비슷한 그런 날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차트가 가지는 핵심적인 의미는 정부 중심의 기능이 대만으로 이동을 했고 또 독립적인 행정 체계가 강화가 되었고 또 대만 중심으로 국가 운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날짜를 정한 거예요. 지정학적 의미로는 중국과 대만이 분리 구조를 시작한 날짜죠. 그리고 냉전 체제로 편입이 되었고 또 대만이 미국 안보와 연결이 되면서 이 날짜를 제가 생일로 잡았어요. 대만은 반도체나 또 TSMC가 그게 나라의 기반 산업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 이 날짜가 제일 대만을 대표하는 날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일부 먼데인 애스트롤로지 보는 사람들은 1949년 12월 10일로 보기도 하고 1950년 3월달 장제석이 총통으로 복귀했을 때를 잡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생일이 많아요. 이 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지만 이 나라는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이 차트들은 모두가 다 임시 피난 단계가 종료되었다든지 대만 중심 국가 체제가 확립이 되었다든지 장기 분단의 구조가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이 많은 날짜들이 다 쓰이는데 제가 볼 때는 1949년 12월 7일이 제일 이 나라를 표현하는 날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1950년 3월 달로 보면
타이완 내의 정치 구조가 완전히 고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군사정부도 확립이 되었고, 그래서 이 날짜도 써요. 실제 정부가 기능을 시작한 것과 현대 타이완 구조가 시작된 건 그래도 12월 7일이에요. 그런데 그 날짜로 보면 타이완이 rising, 상승 자리가 황소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10th house, 이거는 mid heaven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병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태양은 사수 자리에, 또 달의 위치는 개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수성의 위치는 역시 사수 자리, 금성은 물병 자리, 화성은 처녀 자리, 목성은 물병 자리, 그리고 토성이 처녀 자리, 천왕성이 캔서, 그리고 해왕성은 리브라 자리에, 또 명왕성은 리오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날짜로 봤을 때. 그리고 북쪽 노드가 양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카이론이 역시 사수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날짜가 이 1949년 12월 7일 날짜를 이 나라로 뽑으면 이 행성들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날짜로 잡았을 때 이 행성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었는가 했을 때 미드 헤븐 자리가 물병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미드 헤븐 자리는 나라의 이미지, 그리고 또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적인 패러다임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나라가 TSMC가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물병 자리가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물병 자리는 디지털, 미래 기술 산업, 또 첨단 기술, 또 글로벌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과학, 그리고 반도체, 이게 다 뜻하는 게 물병 자리예요. 그래서 미드 헤븐 자리가 물병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잘 맞아요. 그리고 TSMC는 AI 칩을 생산하고 세계 반도체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기술 공급망 역할을 하고 있죠. 미래 산업 기반 첨단 전자산업 등으로 세계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타이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맞아요. 또 세계 기술망의 핵심 노드처럼 이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일일이 설명을 드리냐? 점성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점성학을 말을 하면 안 돼요. 점성학을 공부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자리가 뜻하는 것, 행성이 뜻하는 것, 각도가 뜻하는 것. 그래서 토성이 처녀 자리에 있었고 화성이 역시 처녀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처녀 자리의 뜻은 굉장히 규칙을 따르는, 또 꼼꼼하고, 또 디테일 오리엔티드,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그리고 실수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완벽주의가 처녀 자리예요. 뭐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해야 되고, 또 완벽해야만 하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죠.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리고 화성이 처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손기술, 굉장히 빨라야 돼요. 빠르면서도 그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서도 기술 노동을 잘 해야 하는, 그래서 이 타이완이 이 생일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도체 공정, 전자산업, 엔지니어링 등에 굉장히 강하게 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성이, 또 목성이 물병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비너스는 화폐를 얘기하고 경제를 뜻하고 돈을 얘기하고 가치를 얘기해요. 그리고 무역도 뜻해요. 근데 목성은 성장을 말한다든지 확장을 얘기한다든지, 또 국제적 해외로 나가는,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게 왜 그런가? 주피터는 사수 자리를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병 자리는 기술을 뜻하고 미래 산업, 디지털 네트워킹을 뜻하니까 기술과 세계 연결망을 통해서 나라가 성장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국제 공급망의 핵심이 타이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일도 역시 타이완의 성격을 말해주는 위치예요. 그리고 천왕성이 계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것은 안전 문제, 항상 안전에 대한 불안감, 불안정, 또 충격,
그리고 긴장을 항상 해야 되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많게 돼요. 타이완이.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강한, 안정이 되지 않고 계자리는 가족, 국가, 어머니, 국민들의 감정을 다 뜻해요. 그리고 캔서 자리는 영토 문제를 뜻해요. 그래서 나라의 안전 문제가 계속 불안정하게 흔들리죠. 왜? 천왕성이 캔서 자리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타이완의 생일과 잘 맞는 위치예요. 그리고 명왕성이 사자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은 국가의 정체성이 또 큰 역사적 변화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거나 또 뒤집어지거나 새로 태어나거나 할 수 있는 구조예요. 홍콩처럼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나라가 뒤집어지면서 다 새로 만들어지듯이 또 다른 모습으로 이게 중국과 합쳐지고 혹은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행성의 위치예요. 그리고 북쪽 노드가 양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은 양자리는 파이오니어링한 영향을 주는 행성이에요. 양자리는 화성이 다스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대만이 가는 길은 미래를 뜻하죠. 북쪽 노드니까 독립적이고 또 외부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제가 다른 차트는 찾아보질 않았어요. 다른 생일로도 제가 볼 거예요. 시간을 내서 한 번씩. 오늘은 이걸 먼저 봐드릴 거예요.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의 운세인데 주로 제가 너무 찾을 게 많아서 3년간만 찾아봤어요. 제가 그 케플러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그 차트를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저기 카드를 또 다시 읽어드릴 건데 그렇지만 오늘은 2026년도 6월 달을 좀 봐드릴게요. 이때는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천왕성, 글로벌적으로는 쌍둥이 자리에 천왕성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천왕성은 평균 8년이에요. 한 번 저도 조리액을 도는데 84년이기 때문에 나누기 12를 하면 그 행성이 머무르는 연도가 한 자리에 얼마나 머무르나가 나오겠죠. 그리고 처녀 자리에 있는 화성, 토성이 정확한 90도 위치가 돼요. 이것은 천왕성과 처녀 자리에 위치한 화성, 토성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네이럴 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만의 생일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의 천왕성과 그때 처녀 자리에 있었던 화성과 토성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90도 위치가 돼요. 그래서 천왕성이 물병 자리에 미드 헤븐과 120도 각도가 되는 거예요. 또 양자리에 들어가 있는 토성은 개자리의 달과 90도 위치가 되고 양자리 해왕성과도 토성 역시 90도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그냥 들으시면 돼요. 왜 제가 이걸 일일이 말씀을 드리냐. 정확하게 점성하게 뭔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또 흔들리게 되고 정보 시스템에 교란이 온다든지 또 정보 인프라스트럭처에 장애가 오기도 하고 안보에 불안함이 증가한다. 또는 기술이 정치적인 이슈로 변하는 영향을 끼쳐요.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만난 그 후폭풍이 조금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또 안보의 불안감이 증가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리고 제가 불안한 날짜만 좀 잡았어요. 그러니까 각도로 생각을 했을 때 주로 국가에 끼치는 영향을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행성들의 위치만 제가 잡은 거예요. 전체적인 운세는 아니에요. 2026년 9월 달부터 11월 달 사이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물병 자리에 명왕성이 1도 위치로 있어요. 그때도 올해 그러니까 9월 달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달 뒤죠. 목성과 결합을 하게 돼. 명왕성이 금성, 목성과 만나게 돼요. 이 금성, 목성이라는 것은 역시 타이완의
네이럴 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1949년 12월 7일 날 목성과 금성이 있었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치들과 만나게 되죠. 경제력이 새로 짜여지는 시기가 돼요. 그리고 명왕성이 황소 자리에 있는 어센던트와 90도 위치가 되고, 또 천왕성이 사수 자리에 있는 태양과는 90도 위치, 토성이 개자리에 위치했는 달과도 90도가 돼요. 이것들이 뜻하는 것은 나라의 기본 정체성이 흔들린다든지 큰 압박을 받는 시기를 말해요. 국가의 이미지나 또 기반 구조, 또 국민이 느끼는 안정감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또 천왕성이 사수자리와 스퀘어가 되는데, 이것 역시 이념이나 외교 관계에서 갑작스러운 충돌이나 긴장, 또 국제 관계가 불안해지고 말과 메시지에서도 충돌이 굉장히 생기기 쉬운 그런 흐름이에요. 또 토성이 캔서 자리에 들어가 있는 달과 90도 위치가 돼요. 이것은 국민 정서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또 안보 문제 때문에 분위기가 불안해지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지겠죠. 2027년도 2월 달도 3월 2, 3, 4, 5, 6 다 불안한 때예요. 왜? 천왕성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요. 점성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트랜시팅 플래닛이 뭔지, 네이럴 차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말만 두들겨 맞춰서 점성학을 읽을 수는 없어요. 현재가 아니라 2027년도 2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천왕성의 위치도 쌍둥이 자리에 그대로 있고, 이건 굉장히 아우터 플래닛들은 움직임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1년이 지나도 쌍둥이 자리에 그대로 있죠. 명왕성도 역시 물병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2044년까지는 무조건 명왕성은 물병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성은 양자리 위치예요. 그때 천왕성이 처녀 자리 위치에 있는 화성, 토성과 90도 위치가 돼요. 이때는 산업화의 충격이 굉장히 커지는 영향을 받게 돼요. 천왕성이 사수 자리에 위치한 태양과 180도 위치가 되고, 이때는 외부 압력과 국가 정체성에 굉장히 큰 갈등이 오게 돼요. 또 명왕성과 물병 자리에 미드 헤븐이 만나게 되는 시기가 되는데, 국가 이미지에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는 일이 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대만의 국제적 역할도 조금 바뀌게 돼요. 이것은 반도체랑 AI 산업이 평소처럼 안정되게 가지 않고 규칙이 갑자기 바뀌면서 흔들린다든지, 기술의 변화가 크게 와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경쟁이 너무 커진다든지,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생길 거예요. 특히 세마이컨덕터나 AI 산업에 문제가 크게 좀 생길 거예요. 이때 가서. 이것은 타이완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무역과 통신 흐름이 안정되지가 않아요. 내년 2월서부터 6월달까지도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많은데, 지금은 대만을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만 제가 제안을 할게요. 또 공급망도 불안해지고, 데이터나 통신 연결이 갑자기 막힌다든지, 지진이나 화산 폭발 이런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통신의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때예요, 이때는. 그리고 국가 간의 협력 관계나 동맹 구조가 새로 짜이게 돼요, 이때 가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고, 온 세계가 지금 다 뒤집어지고 있어요. 마치 그 블렌더에다가 여러 가지 과일들을 넣고 마구 섞는 것처럼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오랜 세월 미국과 우방이었던 나라들,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관계, 이때 가서 대만도 새로운 동맹국, 새로운 적국이 다시 쓰여지게 돼요. 그리고 기술 안보 협력도 다시 써야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예요, 이것도. 2027년도
8월 달, 12월 달의 변화는 이것은 더블 아로 플래닛 압박을 받게 돼요. 이것은 명왕성과 또 토성이 양자리에서 마지막 각도로 주행을 하는 위치예요. 명왕성은 물병 자리에서 그때 내년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2도 정도 각도로 주행을 했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는 1도 각도에서 움직이죠. 1도 각도에서 1도 각도를 1년 동안 1도 각도로 움직인 거예요. 1도 각도. 1도나 1.5도 각도 정도. 얼마나 천천히 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로 플래닛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 위치에 하게 돼요. 토성은 양자리에서 마지막 각도로 주행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금세 자리를 바꾸지 않아요.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미드 헤븐 자리, 우리나라 표현으로 치면은 중천이라고 하죠. 해가 중천에 떴다라고 말할 때 미드 헤븐 자리가 중천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물병 자리에 미드 헤븐 자리와 결합을 해요. 국가의 정체성이 다시 생긴다든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년 8월 달쯤 가게 되면 대만의 국가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대만의 역할도 바뀔 수 있고 국제적인 위치도 새롭게 다시 정비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천왕성도 역시 쌍둥이 위치에서 황소 자리의 상승 위치와 90도 위치로 각도가 돼요. 이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불안정이 오는 걸 말해요. 토성은 개자리의 달의 위치와 90도 위치. 이게 90도 위치, 90도 위치, 180도 위치 이러는 것들은 트랜시팅 플래닛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트랜시팅이에요. 제가 앞으로는 점성학 강의를 멤버들에게만 좀 할 거예요. 제대로. 처음엔 제가 좀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제가 강의 자료를 제대로 뽑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점성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이때는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또 기반 산업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오게 되고 문제도 발생해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더 힘들어지고 규제가 굉장히 불안하게 돼요. 통제도 심해지고 그래서 시스템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될 거예요. 제일 나쁜 때가 2028년도예요. 대만으로 보면은. 이때는 reconfiguration phase가 돼요. 이 나라가. 2028년 3월부터 7월 달까지가 전 세계 기술 질서가 새로 짜여지는 시기가 돼요. 누가 기술을 주도하고 어느 나라 기업이 중심이 되는지가 새로이 써지게 돼요. 이건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점성학을 다시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반도체라고 하면 우리나라만큼 대만과 경쟁 상대가 있는 나라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굉장히 강자죠. TSMC가 더 센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서 2028년도 3월 달부터 7월 달 사이에는 3도에서 5도 정도의 각도가 3도에서 5도 정도 각도로 움직여 있어요. 역시 점성학 공부하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만큼 한 파이, 이게 지금 한 파이라고 불러요. 한 파이라고 부르는 거기서 20년 동안 움직이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하우스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도에서부터 5도 정도의 위치가 돼요. 그래서 그 대만의 네이럴 플랜이 있던 자리, 물병 자리에 금성, 목성과 결합이 돼요. 이건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새로 짜여지게 되는 걸 말해요. 또 천왕성은 사수 자리의 태양과 180도 위치가 되는 때예요. 지정학적인 위치가 새로 짜여지게 되겠죠. 천왕성은 물병 자리 미드 헤븐과 90도 위치가 되는데 AI나 세마이컨덕터 시스템의 산업 구조 자체가 새로 바뀌는 일이 발생을 해요. 기술 개발 방식도 공급망도 경쟁 구조 전체가 새로 정립이 돼요. 이때는 수출 중심 경제 구도도 새로 쓰여지게 되고 경제 전략도
쓰게 될 수 있어요.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때가 2028년도예요. 3월달, 7월달. 이때는 온 세계가 기술의 변혁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예요. 새로 쓰여지고 새로 뒤집어지고 2028년도 9월달부터 12월달 지금 보는 거는 대만이에요. 세계가 아니고 그렇지만 잠깐 제가 세계 영향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성이 상승 자리에 황소 자리와 트라인이 되는데 120도 위치죠. 안정이 되는 그런 영향을 받겠죠. 명왕성 역시 안정을 가져다주는 위치가 돼요. 전체 시스템을 다시 정리하고 안정시키려고 하게 돼요. 굉장히 흔들리는 것 같아요. 2028년도 초반부터 7월달 여름까지는 대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는 일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졌던 경제, 정치, 산업 구조를 다시 정리해서 안정이 조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 경제 영역에서 진영처럼 나뉘어지는 흐름도 있게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 구조가 안정도 되지만 까딱 잘못하면 다시 긴장이 될 수도 있어요.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2026년이 체계의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라면 2027년도는 시스템에 굉장히 큰 흔들림이 있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압박을 받게 되고 2028년은 글로벌 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짜여지는 때가 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가장 위험한 패턴은 천왕성과 화성과 90도 위치가 된다든지 토성과 해왕성이 만난다든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토성과 해왕성이 만나 있는 위치예요. 근데 이게 양자리에서 만났어요. 이게 그래서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뒤흔들리고 있죠. 토성과 해왕성이 만나는 때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지금 우리가 그걸 겪고 있어요. 규칙이 무너지고 또 굉장히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 때가 올해예요. 정말 신기하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혼란 속에 또는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온 세계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또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미드 헤븐 자리와 어포지션 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 새로 짜여지게 된다는 걸 뜻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대만이 천왕성과 화성과 90도 위치가 되고 천왕성이 역시 토성과 90도 위치가 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때예요. 군사적으로도 불안하고 공급망도 잘 되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때예요. 그래서 대만은 이게 다 거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불안하죠. 문제는 에클립스와 같이 봐야 돼요, 사실은. 제가 에클립스까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에클립스까지 보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빨리 읽으려다 보니까 2026년도에 3월달이 굉장히 불안한 때였어요, 사실은. 내년 3월달은 처녀 자리와 물고기 자리에서 그 엑시스에서 에클립스가 발생을 해요. 서플라이 체인이나 세마이컨덕터가 압박을 엄청 받게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물론 영향을 크게 받겠죠. 2028년도 3월달서부터 9월달까지는 토러스와 스콜피오의 엑시스예요. 이것은 대만의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새로 짜여질 수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때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위험한 때는 2028년도 3월 2일부터 17일 사이가 정말 위험한 때일 거예요. 대만에 있어서. 이때 솔라 에클립스가 양자리, 천칭자리에서 벌어져요. 이건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양자리는 전쟁이에요. 리브라 자리도 사실은 전쟁이에요. 관계의 자리예요. 리브라 자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리브라 자리에서 영향을 받게 돼요. 국가 시스템의 압박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이때 가서 뭔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전쟁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도 이때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런데 2차적으로 보는 더 중요한 때는 사실은 2028년도 9월 10일부터 25일이에요. 이때는 루나 솔라 에클립스가 토로스 스콜피오 자리에서 다 벌어져요. 그리고 명왕성이 굉장히 각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압력이 제일 커지는 때, 대만에 있어서. 2028년도는 굉장히 불안해요. 대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디테일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찾을 게 많아요.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에클립스도 봐야 되고 또 지정학적으로 지진이 날 수 있는 기간도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산업적으로만 조금 찾아봤어요. 산업적으로 보자면은 금성, 황소자리, 그렇지만 아웃 플래닛들도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렇다 그래서 퍼스널 플래닛들을 안 보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점성학이 이게 읽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다음에는 제가 우리나라 점성학을 다시 읽어서 우리나라와 대만의 산업 기반이 어떻게 정립이 될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까지 대만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